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671명 발생해 전날보다 15,000여 명 증가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24,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예비후보를 알아보는 연속보도 시간에서는 동두천 시장의 출사표를 던진 장영미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의정부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아빠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육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를 꿈꾸는 아빠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671명 발생해 전날보다 15,000여 명 증가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24,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25명 발생해 전날보다 5명 줄어들며 누적 사망자는 5,49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92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정부 931명, 양주 530명, 동두천 182명, 포천 156명, 연천 27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16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3만 1천여 명 줄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43.8%로 전날보다 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두천 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영미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가 소개되는 순서는 예비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서에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동두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영미 예비후보. 장 예비후보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겠다며 행정과 경제, 민생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를 전공한 우리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 열정을 헌신적으로 해서 동천시장이 되어 동천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재선 시의원 출신으로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교사와 자영업자, 복지사, 지방자치 전문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본인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경청과 화합을 통해서 동두천 시민 모두가 웃는 도시, 또 행복한 도시, 행복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미군 공여지에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인구 유입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려고 합니다. 장 예비 후보는 또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공약합니다.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기필코 되어야 되는, 그래서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앞으로 기업 유치도 가능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현장에 있던 동남아 지역 출신 유학생 4명과 백색 가루를 확보했습니다. 이들 4명 중 일부는 경찰서에서 실시한 1차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내려져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루와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유명 게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협박해 나체 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10대 피해자에게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포천 공무원 A씨가 2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근 2심 판결에 불복해 의정부 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동산 몰수 명령을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7일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낮 12시 43분쯤 동두천의 미군 기지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나 20대 카투사 장병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0대 카투사 장병 A씨는 발등과 발바닥에 지름 1cm가량의 관통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사격 훈련 중 오발탄에 의해 총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부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아빠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육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를 꿈꾸는 아빠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동두천시 가족센터 가족사업팀의 정세계 담당자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육아 프로그램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 이 프로그램 제목에 뭔가 운영 목표와 계획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는 어떤가요? 똑개 대디 육아라는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의 방법을 모르거나 순전히 엄마의 몫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영역인 육아라는 부분을 공동의 영역으로서 가치관 확립과 가정 내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똑개란 똑똑하고 게으르게의 줄임말로 게으름은 생산적인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노동으로 무한대의 결과를 뽑아내는 효율성으로 육아 전쟁을 종식시키고 아이도 아빠도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관계 향상 증진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모집이 조기에 종결되는 동두천 시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올해가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여했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프로그램 홍보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처음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아버님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상당히 기다리고 좋아한다는 점을 아버님들이 알아간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하는 것이 결국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좋은 반응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년 모집이 조기 종결되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참여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자녀라면 무료입니다. 참여 신청은 동두천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목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육아로 고민이 많은 아빠들에게도 도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아빠들에게 조언을 드릴 순 없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켜본 아빠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질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과 질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동두천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육아 프로그램은 짧지만 질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빠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가족센터 가족사업팀 정세계 담당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40만 원의 적립금을 휴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제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선정된 노동자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적립금을 활용해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과 문화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으로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평가단이 아닌 일반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도내 2,100여 개의 노선, 만여 대의 시내버스로 해당 버스에 탑승한 도민이면 누구나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은 버스 탑승 후 운전기사의 안전성과 쾌적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경기 버스 정보 앱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도는 모바일 평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도는 올해 4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축산농가와 비료 공장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악취 원인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분석 결과에 따라서 농가와 비료 공장에 맞는 악취 개선 방법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도는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포함해 올해 3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한 9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으로 출마를 합니다. 우리 민선 자치가 된 이래 30여 년 동안 많은 시장 군수님들이 포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30여 년간 터득한 지방행정 그 경험을 오롯이 포천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행정의 파트너입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을 통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저 100여 명과 함께 포천을 확 바꾸어 나갑시다. 100여 년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홍석우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당선자를 배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후보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의힘에서 시장 당선자를 반드시 배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회의원 김성원과 함께 3대가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후보 홍석우를 꼭 지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